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심플 버전 위빙백 많이들 여쭤보셔서 간단한 영상 짧게 준비해 볼 건데요. 데일리 사이즈랑 빅 사이즈 그 중간 사이즈로 한번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가방 바닥에 사슬뜨기는 56호로 시작해서 동일하게 가방 바닥 3단을 완성을 해왔고요. 이어서 무늬도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똑같이 12코씩 무늬 넣어줬는데요. 이렇게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쪽에도 7, 8, 9, 10, 11, 12, 6개 나눠서 총 12개 무늬가 들어가도록 위빙백을 완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옆면 부분의 단수는 5단, 10단, 15단, 20단, 25단, 총 25단을 완성을 해왔어요. 사이즈만 조금 바뀌었는데요. 오란다실 2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런 손잡이 부분을 좀 심플하게 진행을 해 주었는데요. 자, 우리 이 아이가 짱짱 기법이거든요. 터멀 스티치를 이용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떠주고 테두리 부분을 예쁘게 빼뜨기로 정돈을 해 주었습니다. 요거 손잡이 많이 여쭤보셔서 오늘 영상 짧게 준비했어요. 심플한 위빙백 손잡이 뜨는 법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짧게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길이만큼 길게 떠서 가방에 돗바늘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첫 시작은 여유실을 남겨두고 시작할게요. 가방에 연결할 수 있는 길이만큼 남겨주세요. 자, 중간부터 왼손에 실을 잡아주고요. 6호반을 똑같이 이용해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손잡이는 좀 탄탄하면서 두께감이 있게 터멀 스티치 활용했거든요. 짱짱 기법 한번 해볼게요. 매듭 부분을 손으로 잡고 사슬뜨기 4코를 먼저 떠줍니다. 너무 쫀쫀하지 않게 약간의 느슨한 느낌으로 떠주셔도 좋아요. 사슬뜨기 4코를 했다면 기둥사슬 하나 더 떠주세요. 편물을 살짝 돌려서 사슬 뒤쪽에 뒷코에다가 짧은뜨기 4코를 해줄 겁니다. 기둥사슬 바로 밑에 있는 4번째 사슬 뒤쪽에 뒷코를 찾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4개를 해줍니다. 뒷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올 거고요. 그대로 실 걸어서 통과. 약간 느슨한 느낌으로 해주세요.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뒷코에 넣어서 실 끌고 나오고 그대로 두 가닥 동시 통과. 짧은뜨기를 4개 해줍니다. 손잡이 너비가 더 넓었으면 하시는 분들은 사슬의 개수를 늘려서 시작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짧은뜨기 4개를 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터멀 스티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짧은뜨기를 앞뒤로 짧은뜨기를 넣어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까지 떴을 때 보이는 앞쪽에 한 가닥, 그리고 아랫단에 한 가닥. 저는 이렇게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두 번째 단을 뜰 때는 제가 표시한 바로 첫 번째 한 가닥과 아랫단에 있는 한 가닥, 이 한 가닥씩을 묶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과 사슬 부분에 한 가닥씩을 묶어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코도 자, 이렇게 이랑뜨기 하듯이 한 가닥이랑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세 번째 코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네 번째 코는 아마 가까워질 거예요. 두 사이가 요렇게. 자, 네 번째 코는 요렇게 넣어줄게요. 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표시만 한번 해줘 볼게요. 요렇게. 네 번째 코는 요렇게 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터멀 스티치로 진행할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단 시작 공간, 기둥사슬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사슬에 한 가닥만 바늘을 찔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편물을. 그럼 아까 색칠했던 한 가닥에 바늘이 들어갔고요. 첫 번째 단, 사슬뜨기 했을 때 한 가닥도 바늘을 같이 찔러줍니다. 이렇게 찔러서 실을 끌고 나올게요. 자, 길이감 살짝 빼주고 두 가닥을 동시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를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사슬이랑 첫 번째 단의 짧은뜨기를 묶어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편물의 모양이 약간 뭉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코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앞쪽에 예쁘게 사슬을 확인하고요.
이랑뜨기 하듯이 한 가닥에 바늘을 찔러주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아랫단 사슬 부분에 한 가닥에 또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두 가닥을 걸어서 짧은뜨기 진행합니다. 세 번째 코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닥 한 가닥 위쪽의 사슬 부분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시작했던 사슬 부분에 한 가닥에 넣어서 짧은뜨기 진행해 주세요. 네 번째 코는 조금 모양이 가까워져 있죠? 앞쪽에 이렇게 모아서 뜨고 있기 때문에 자, 표시했던 네 번째 코에서도 이랑뜨기 하듯이 한 가닥, 바로 밑에 있는 사슬 한 가닥에 바늘을 찔러줍니다. 제가 색칠했던 부분이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실 걸어서 통과. 두 번째 단을 떴지만 정확하게는 0.5단씩 올라오는 느낌으로 짧은뜨기가 완성됩니다. 아직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짧은뜨기 뒷면 모양이 앞쪽, 뒤쪽, 그리고 단으로 올라오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 진행할 건데요. 자, 세 번째 단 하기 전에도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세 번째 단 뜰 때, 자, 첫 번째 코,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요 공간, 여기 이렇게 바늘을 찔러줄 겁니다. 위에서 이랑뜨기 하듯이 한 가닥이랑 아랫단에 한 가닥, 이렇게 넣고 짧은뜨기 해줄게요. 그럼 두 번째 코도 이렇게, 세 번째 코도 대칭이 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코는 조금 가까워져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번째 코만 조금 어려울까봐 제가 또 다시 표시를 좀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세 번째 단 터머 스티치 4개를 해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위쪽의 사슬 중에 뒤에 이랑뜨기 하듯이 한 가닥에 바늘을 찔러주고요. 아랫단에 예쁘게 대칭이 되는 한 가닥을 찾아서 짧은뜨기를 진행해 줍니다. 두 번째 코도 첫 번째 코를 뜨고 나면 약간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코랑 세 번째 코 바늘 넣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떠줄 건데요. 이미 뜨개를 하면서 아래쪽에 편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랑뜨기 하듯이 한 가닥에 넣어서 아랫단에 있는 한 코랑 같이 묶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까지 완성했는데 이렇게 보면 꼭 두 번째 단 뜬 것 같죠? 자, 여기가 첫 번째 단이고요. 뒷면에 해당하는 여기가 두 번째 단. 그리고 방금 뜬 여기가 세 번째 단입니다. 자, 단수 세는 거는 조금 더 뜬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네 번째 단 뜰 때도 우리가 편물을 돌려서 뜰 때 이렇게 아랫단에 있는 모양과 함께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두 가닥을 또 묶어서 떠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 코도 이렇게, 세 번째 코는 이렇게 묶어서 뜨게 해주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코는 이제 모여가지고 약간 납작해져 있는데요. 여기 사슬이 약간 보이니까 이 사슬의 한 가닥이랑 그 아래쪽에 한 가닥, 여기는 모여있는 모양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부분도 제가 이렇게 색칠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 단도 세 번째 단이랑 똑같아요. 기둥사슬 하나, 편물을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랑뜨기 하듯이 한 가닥 하나, 아랫단 대칭이 되게 한 가닥에 바로 아랫단 짧은뜨기 위쪽에 이 한 가닥을 같이 걸어서 뜨게 해줍니다. 약간 느슨한 느낌의 짧은뜨기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뜨게 할 때 뒷면으로 이렇게 바늘을 편물을 뒤쪽으로 돌려서 보면 조금 더 뜨게 하기 편하실 거예요. 마지막 코는 이미 모여 있거든요. 네 번째 코. 그래서 네 번째 사슬에 이랑뜨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바늘을 찔러주면요. 아까 표시했던 두 가닥이 바늘에 모두 걸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터머 스티치를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편물이 이렇게 짧은뜨기 뒷면 모양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몇 번 더 진행해 볼게요. 다섯 번째 단은요. 세 번째 단이랑 또 똑같습니다. 사슬뜨기 하나, 편물 돌려주세요. 그대로 두 번째 사슬, 이랑뜨기 하듯이 바늘을 넣어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을 찔러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두 번째 코도 이랑뜨기 하듯이 한 가닥을 하면서
바로 밑에 있는 한 가닥을 같이 걸어주세요. 첫 번째 코를 뜨면서 이렇게 아랫단과 윗단이 좀 모이게 되기 때문에 뜨기가 편할 거예요. 세 번째 코도, 마지막 네 번째 코도 이미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V자 사슬의 한 가닥에 넣으면서 이렇게 찔러주면 두 가닥이 바늘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제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손잡이 길이로 완성해 주세요. 저도 조금 더 반복해서 조금 짧은 길이로 완성한 다음에 또 테두리 뜨는 부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단수를 셀 때는 이렇게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 단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 보면은 예쁘게 짧은뜨기 뒷면의 모양이 딱 보이거든요. 여기가 짝수단입니다. 2단, 4단, 6단, 8단, 10단, 12단, 14단 이런 식으로 단수를 세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모양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맨 아래쪽의 단이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약간 찌그러져 있는 느낌, 여기가 뒷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수를 몇 단까지 뜨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면, 뒷면도 손잡이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로 떠줄 건데요. 저는 어깨 끈 길이 60cm로 2개 완성했어요. 여기 지금 뜨고 있는 이 편물의 길이가 60cm가 될 때까지 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터머 스티치 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정도만 뜨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원하는 길이까지 끈 길이를 다 완성해 주셨다면 가장 마지막 단에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이 가장 마지막 단은 홀수단, 짝수단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장 마지막 단을 뜰 때는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 편물을 돌려주고요. 똑같이 터머 스티치를 진행해 줄 건데요. 위에 보이는 이랑뜨기가 아니고 사슬 두 가닥에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한 가닥까지 총 3가닥이 바늘에 또 새로 걸려야 합니다. 그대로 실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단만 이렇게 정돈할게요. 자, 위쪽에 사슬 하나, 아랫단, 뒤쪽에 한 가닥. 그럼 바늘에 총 걸려있는 거 4가닥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코도 사슬, 아래쪽 한 가닥 다 걸어서 짧은뜨기. 저는 4코로 완성해왔는데요. 손잡이 너비가 더 두꺼웠으면 하시는 분들은 사슬뜨기 개수를 늘려주시면 되고요. 손잡이 길이가 더 길었으면 하시는 분들은 단수 조절해주세요. 꼬리실이 이렇게 왼쪽에 있을 때 짝수단으로 완성해 왔습니다. 그럼 예쁘게 보이는 이 부분을 겉면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테두리 부분을 정리할게요.
끝에 부분이 조금 깔끔하지 않아서 정리를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옆면으로 바로 내려갈 건데요. 전체 빼뜨기를 한 바퀴 둘러줄게요. 마지막 단까지 떠주셨다면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고 옆면 부분, 테두리 부분에 빼뜨기를 진행할 건데요. 이 옆면 부분의 빼뜨기는 최대한 사슬이 크게 느슨한 느낌의 빼뜨기를 진행해 주세요. 자, 보면은 예쁘게 짧은뜨기가 하나씩 거꾸로 있는데요. 바늘 넣는 공간이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짧은뜨기 모양이 있는 한 단에 하나씩 넣는다고 생각하고 요 공간에 바늘을 찔러 줄게요. 그럼 앞으로도 다음 단을 뜰 때도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요 가닥, 요렇게 짧은뜨기 모양이 있는 여기 있는 한 가닥, 여기에 매번 넣어서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바늘 넣는 게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가로 부분에 모두 다 동일하게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같은 위치에 넣어주셔야 테두리 부분이 깔끔해지겠죠? 저는 이렇게 짧은뜨기 가로선, 세로선 두 개 있는 것 중에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세로선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윗면으로 올라갈 때는 빼뜨기를 당기지 않게 바늘에 걸린 고리가 살짝 커지게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고 옆면 한 코에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진행해 주셔야 돼요. 바늘에 걸린 고리 커지게 이거 포인트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짧은뜨기 모양 중에 세로선 한 가닥에 걸어서 통과통과 빼뜨기 살짝 크게 바늘에 실 빼놓고 그 다음 가닥을 찾아서 이렇게 빼뜨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매번 같은 공간에 빼뜨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옆면 테두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뻐집니다. 여기 바늘 들어가는 부분이 잘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한 가닥씩 넣어서 큼직큼직한 빼뜨기를 옆면 부분에 둘러줍니다. 빼뜨기를 최대한 느슨느슨하게 뜨고 있음에도 이렇게 살짝 모양이 당겨지는 거 보이죠? 반대쪽 빼뜨기를 뜨면서 이 라인은 맞춰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사슬 하나 느슨하게 빼놓고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 공간 여기 바늘 넣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렇게 넣어서 통과통과 이렇게 옆면 부분에 짧은뜨기 짝수단마다 이렇게 빼뜨기를 진행을 해줬어요. 가장 마지막 단까지 떠주면 꼬리실은 남겨주셔야 돼요. 가방에 연결해줘야 되니까요. 사슬뜨기를 하나 하면서 옆면 테두리를 연결합니다. 아래쪽에는 예쁘게 사슬이 4개 보이죠? 여기는 그냥 한 가닥에 하나씩 넣어서 빼뜨기 진행해 주세요. 여기는 느슨하지 않게 해주셔도 되겠죠. 최대한 옆면 부분에는 빼뜨기, 이 사슬 부분이 큼직큼직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또 아래쪽에 빼뜨기 4코를 해주었다면 또 사슬뜨기 하나 해줍니다. 여기 코너 부분이에요. 이제 반대쪽에 옆면 부분만 올라오면 끝입니다. 반대쪽 옆면도 동일하게 빼뜨기를 둘러줄 건데요. 여기는 모양이 좀 다르니까 우리 어디에 바늘을 넣을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쪽 부분은 모양이 완전 다르거든요. 여기 뒤쪽에 한 가닥에 넣어주셔도 좋고요. 앞쪽에 이 한 가닥 한 가닥에 넣어서 빼뜨기를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앞쪽 부분 한 가닥, 눈에 보이는 한 가닥 한 가닥의 빼뜨기를 진행할게요. 빼뜨기 4코 해주고 기둥사슬 하나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좀 큼직한 빼뜨기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살짝 길이감이 좀 크게 만들어준 다음에 앞쪽에 있는 한 가닥에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위치는 조금 변경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편한 곳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매번 동일한 공간에 해줘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 한 가닥에 하나씩 걸어서 큼직한 빼뜨기를 반복합니다. 여기 모양에서도 이 앞쪽에 한 가닥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해주시면 돼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살짝 빼주고 일부러 고리를 크게 만들어주고 바늘 넣는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사슬을 빼놓고 이렇게 통과. 자, 여기까지 테두리를 둘러줬어요. 그러면 예쁜 터널 스티치, 짧은뜨기 모양이 보이고요.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빼뜨기가 둘러진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 만들어 줄 거고요. 가방에 연결할 끈 고리도 생각해서 여유 두고 실은 잘라줍니다. 그대로 바늘에서 통과. 돗바늘에 넣어서 정리해 줄 건데요. 자, 여기 코너 공간에 사슬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사슬 부분 앞에서 뒤로 통과. 그리고 바늘이 나왔던 공간으로 찔러서 뒷면으로 바늘 이동해 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한 번 더 한 가닥 정도 걸어서 풀리지 않게만 이 정도로 해 놓을게요. 그럼 이제 꼬리실이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있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예쁜 직사각형 모양 그리고 탄탄한 느낌의 가방끈이 완성됩니다. 나머지 꼬리실들을 활용해서 돗바늘로 가방에 탄탄하게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방에 연결하는 부분은 제가 생략해 둘게요. 돗바늘을 활용해서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꼼꼼하게 연결해 주고요. 이 위쪽 부분도 혹시 뜰 수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연결해서 이렇게 네 군데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방끈 튼튼하게 만들어서 연결해 주면 또 다른 느낌의 위빙백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모양의 위빙백으로 활용하세요. 오늘은 짧게 가방끈 뜨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